안녕하세요. 서터디 윈미입니다. 제가 올린 한 영상의 댓글에 공부법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공부법을 소개할 정도의 깜냥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새학기인 만큼 제가 시행착오 겪음을 깨달았던 공부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심에 있어서 3가지의 전제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두에겐 각기 맞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 지금의 공부법이 잘 맞았지만 제 동기들 중에 우수한 성과를 내는 동기들 보면 저와 방향이 전혀 다른 공부법을 취하는 동기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수능 시험처럼 양이 소화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면 효율적이고 좋은 공부법이 있을지 몰라도 법학 공부는 양이 매우 방대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잘 소화해야 하기에 모두에게 각기 효율적인 공부법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공부 방법 보시면서 차용하시더라도 정말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공부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진 않으며 동시에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도 공부 시간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법학 공부는 1을 알면 10을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회관계를 다루는 실용적인 학문이라 어쩔 수 없이 1을 배워도 다른 예외와 또 예외의 예외가 인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단순히 늘린다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 당연한 말이지만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미 충분히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인 듯한데 성적이 노력에 비해 다소 낮게 나오신다면 그 무엇보다 공부 시간이 양적으로 부족한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누군가의 공부법을 차용할 때에는 적당히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되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것은 바꾸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아 보이는 공부 방법을 수정 없이 답습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어떤 것이 그 공부법의 가장 핵심인지 놓친 채 무한히 수정을 거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을 차용한 게 아니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후 제가 찌라시를 활용한 공부 방법을 설명할 텐데 그 방법의 핵심은 회독수를 무한히 늘리는 데 있습니다. 찌라시 열심히 만들고 한번 볼까 말까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공부 방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학업과 생활, 멘탈 관리라는 3가지 영역에서 제 비법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업의 영역입니다. 그중 가장 첫째,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땐 기본서를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를 바탕으로 충분히 외우고 이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둘째,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땐 예외나 예외의 예외를 이해하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해당 제도의 개념이나 취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당장 민사소송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제소금지를 떠올리면 그 취지인 법원의 종고 판결 농락 방지가 떠올라야 하고 민법의 핵심 쟁점인 채권자 대의권을 떠올리면 제3자 법정소송 담당설이 당연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체를 한 번에 읽어내고 다 읽었는데도 이해가 덜 된 것 같다 한다면 차라리 그 이후에 기본서를 한두 번 더 읽어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암기 자료는 사례집 하나, 가능하다면 시중 유명한 사례집을 다 잡아서 쟁점 유형별로 자신이 작성할 모범 답안을 찌라시로 만들어줍니다. 포인트는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한 후 가장 공통되는 사례 구조를 잡고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가지들을 구조화해 주는 것이고 처음 해당 사례를 접할 땐 이해보다도 암기에 주력을 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1학년 때 시중 민법 사례집 중 유명한 변사기 박순수 강사님 사례집 두꺼운 버전,
송영곤 간사님 사례집 다 잡아서 해당 쟁점에서 가능한 사례를 모두 접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부터 예외적인 상황마다 달라지는 사례를 유형화해서 그 모든 유형을 다 암기했습니다. 이미 한 번 이상 기본서를 읽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쌓았다면 그 후에 하는 암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보느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리들 간의 연관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학과 출신일수록 처음엔 사례형 답안 작성법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전체 사례 구조를 암기하다 보면 답안 작성법 자체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넷째, 사례 구조를 외울 때에는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 순으로 외워줘야 합니다. 먼저는 각 목차 흐름을 외워주고 그 다음에 각각 목차 안에서 대전제로 법리 언급하고 소전제와 결론으로 사실관계 포섭해 나가는 논리를 외워주고 마지막으로는 판례 각각의 세세한 키워드 논거를 외워줘야 합니다. 지금 변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키워드를 그대로 현출하는 건 2차적인 문제고 해당 문제의 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법리를 누락하지 않고 잘 연결시키는 게 1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판례 키워드를 외우는데 처음부터 급급하기보다는 처음일수록 더더욱 큰 목차와 쟁점 구조를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판례를 요지만 보지 말고 중요 판례 한정에서라도 원문과 사실관계를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례를 쭉 공부하다 보면 뭐뭐 한때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사실상 뭐뭐 한때를 거의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거나 뭐뭐 한 경우에 하나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뭐뭐 한 경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포섭해주는 판례도 많습니다. 이런 원문과 사실관계를 보면서 해당 법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판례에서 뭐뭐한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등으로 말을 해주면서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왕왕 있고 형사법에선 이 범죄가 인정되려면 이런 상황이었어야 한다 라는 설명을 더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설명들이 해당 법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도 판례가 많아서 모든 판례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신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수업 때 언급하신 판례 위주로 위 작업을 해주었고 방학 때에는 각 민사법이나 형사법 등등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제작하신 판례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잡아서 거기 안에 있는 판례는 열심히 원문과 사실관계를 읽어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섯째. 내신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판례는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사례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막상 해당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사례를 쓸 때 그 판례를 잘 알더라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대법원 판례는 상고심이라 불복한 부분만 이제 설시하게 되기 때문에 원심에서 이미 다뤄진 쟁점들이나 사실관계 포석들은 스스로 끄집어내서 사례화하는 연습이 내신 대비에 꽤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내신에서는 교수님의 시험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그 이후에 공부법을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공부법은 대체로 사례형 대비를 중심으로 한 방법인데 교수님이 약수령이나 객관식으로 출제하신다면 위와는 조금은 공부 방향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교수님의 시험 꼭 기출문제나 족보를 어떻게든 구하셔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가능하다면 직전 학년에 그 수업을 수강한 선배들의 조언도 충분히 들으셔서 공부 방법을 확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위의 상황은 수강 신청 전에 빨리 파악하셔서 아무리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라도 나에게 잘 맞는 교수님이기도 할 것 같은지를 미리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학업에 대한 7가지의 제 팁이었고요. 이제는 생활면에서 크게 2가지의 팁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자꾸 공부를 못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최대한 그 요소를 생활에서 배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배불러서 졸린 것보다 배고프면 공부를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고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 누우면 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는 최대한
그 전에 미리 많이 먹어두는 편이고, 그리고 공부할 땐 다소 집중력이 깨지더라도 너무 힘든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때까지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쉽게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을 잘 알아두셔서 공부에 집중하셔야 할 시기에는 이런 요소들을 생활에서 최대한 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판례나 책을 읽거나 간단한 객관식 같은 문제를 푸는 등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수업 이후에 쉬는 시간이 10분이더라도 웬만하면 그런 시간을 다 공부 시간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방학 때는 운동을 할 때도 인강을 같이 들으면서 입으로 강사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이걸 포기하면 정말 그 시간만 딱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시간 자체의 소중함을 좀 잊고 좀 흐지부지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을 좀 목숨 걸고 확보하는 편인데, 공부 시간 확보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멘탈 관리 영역입니다. 저는 로스쿨 들어와서 한두 번 정도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학업을 감당하느라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제 원래 성격이나 환경의 덕도 있겠지만 아래 팁들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됐던 듯 해서 이제 소개해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베이직한 말인데 최대한 긍정적인 말로 생활을 채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망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진학하고 제 노력들로 결실을 맺는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달고 살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제가 하는 일들에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설령 안 좋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난 잘 될 거다, 나는 법학이 좋다, 난 법학이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좀 웃기지만 긍정적인 말들로 생활을 먼저 채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히 내신에 있어서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봤든 흔들리지 말고 기말고사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멘탈 관리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요즘 핫한 AI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리 뛰어난 AI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미리 입력한 데이터 범위 안에서 학습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로스쿨 내신 한 학기 동안만큼은 중간고사 성적 무관하게 달려야 하는 AI,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행 다녀와도 돼, 좀 놀아도 돼 라는 말을 많이 조언을 하고, 또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해이해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절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제 반드시 철칙으로 중간고사 끝난 다음 날부터 공부를 했었고, 전 그래서 기말고사 때 평균보다 월등히 잘 봐서 다소 조금 낮았던 중간고사 성적을 회복한 경우가 적지 않게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중간고사를 못 본 경우가 문제일 텐데, 아쉽게도 우리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다고 이미 깎인 중간고사 성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어차피 로스쿨은 기말고사가 진짜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보시면, 대체로 대학교 이런 대학원 수업들은 기말고사의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팁인데, 한번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자신의 학업의 방향을 정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웬만해서 흔들리지 한번 말아보세요. 저는 자기 확신이 최근에 들어 더더욱 더 강해진 편이라 여러 선배들의 조언, 교수님의 말씀 등을 충분히 먼저 듣고, 난 누구의 방식을 롤모델로 해서 학업을 해낼 거다라는 것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 동기들이나 선배들의 말에 좀 흔들리지 않는 편인데요. 정말 새롭게 들은 동기나 선배의 말이 객관적으로 옳다면 저도 당연히 제가 결정한 것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옮겨갈 텐데, 사실 우리가 흔히 흔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여기도 맞는 것 같고 내가 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한 헷갈리는 상황 때문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고민을 거쳐서 결정한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주셨던 선배들, 교수님들 한번 믿어보시고 그 길을 우직히 걸어가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로스쿨 공부는 길이 단 한 개가 아니니까 헷갈리는 동기의 말나 선배 말도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길도 다 오르실 수 있으니까요. 로스쿨은 시간의 싸움. 헷갈리느라 흔들리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스쿨 내신 공부를 위주로 공부법과 생활, 멘탈 관리 팁을 조언드려 봤는데요. 너무 저를 위한 공부법이나 팁들이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로3이 돼서 이제 학업에 치이는 중이라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영상을 제작하진 못했는데 영상 토대로 또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모두 행복한 3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